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보는 마켓맨, 저는 신한투자증권 최진석입니다. 오늘도 시장과 그리고 미국 증시의 주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주 시장을 좀 관통하는 헤드라인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기나긴 약세장을 탈출하는 것이 임박했다라고 하거든요. 이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S&P 500 지수가 4,282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작년 이제 8월 이후에 최고치까지 올랐다라는 헤드라인 여러분도 많이 확인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난주에 4,292선을 만약에 넘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약세장에서 탈출하는 것도 가능했다라는 그런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면은 이 경우에 이제 작년 10월 달에 저점 한 3,577선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20% 정도 반등을 했는데요. 통상적으로 저점 대비해서 20% 정도 반등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약세장에서 탈출한 것으로 시장에서는 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근데 약세장은 굉장히 좀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려 244거래일 동안 약세장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난 1948년 이후에 최장 기간에 약세장이 또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이 시장의 분위기가 왜 좋아졌느냐 좀 살펴보면요. 물론 이제 지난주에 그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이 30%를 찍기도 했던 6월 달에 FOMC 금리 동결 가능성인데 근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70% 이상으로 선물 시장에서는 6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이 증시 분위기에 좀 일조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또 하나의 좀 긍정 요소를 좀 살펴보자면은 연초부터 이어져 왔던 랠리가 일부 빅테크 종목에만 좀 집중이 됐었다라는 그런 비판 여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는 랠리가 증시 전반을 좀 확산하는 분위기가 또 감지가 되고 있어요. 이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도 작년 11월 달 이후에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증시 전반에 좀 온기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불안 요소도 저희가 좀 찾아볼 수가 있겠죠. 약세장 탈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약세장에서 탈출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강세장으로 개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위안은 지난 2차 대전 이후에 14차례의 약세장 바닥이 있었는데 2번만 가짜였다. 대부분은 찐 바닥을 찍고 이제 강세장으로 진입하는 또 초입이 나타났다. 이 점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증시 분위기와 관련해서 좀 더 탐구해 볼 부분 물음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더멘털에 물론 선행한다라고 하지만은 증시 랠리가 좀 무섭게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과연 괜찮은지 한번 진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세장 탈출에 임박했다라는 말씀과 더해서 S&P 500 지수가 또 하나의 좀 마일스톤을 세우기 직전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지난 2022년 3월 달에 금리 인상 사이클 시작 레벨로 회귀하고 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시작되기 전 레벨까지도 이제는 돌아가고 있다라고 좀 감지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겠고요. 그리고 기업 이익 부진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시장은 가고 있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긍정 요소를 몇 가지 좀 꼽아봤습니다. 최근에 좋은 분위기를 반영하는 그런 지표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펀더멘털을 선행하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펀더멘털도 다행히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것으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이익 측면을 보면요. 1분기 S&P 500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거의 좀 맞춰진 그런 상황입니다. 494개 기업 정도가 실적을 이미 발표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1분기 EPS가 YOY 기준으로 단 0.01%만 감소한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1주 전에 0.1% 감소에 대비해서 더욱더 개선이 된 수치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4월 초에 이 수치에 대한 전망치가 무려 5.1% 감소했습니다. 물론 이제 두 분기 연속으로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른바 이익 침체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요. 그래도 기존의 우려 대비해서는 굉장히 양호한 기업 이익 수치도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긍정적인 요소를 또 살펴보면요. 미국에서도 이제 개미들이 컴백하고 있다. 이 부분도 시장에 더욱더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으로 저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개인 투자자 협회에 따르면요. 5월 달에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 투자 비중이 14.8%로 전달에 대비해서 0.9%포인트 정도 낮아졌다라고 하거든요. 반면에 그만큼 이제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은 늘어났겠죠. 그러면서 증시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더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장이 그만큼 좀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공포지수, 빅스 지수가 14.6까지 이제 내려가면서 지난 2020년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점 역시도 물론 이런 지표를 똑같이 시장에 끝물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최소한 좀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헤드라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에 대해서는 부정적 관찰 대상을 그대로 유지를 했다.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한도 상향 조정안이 이제 상하원을 미국에서 통과를 했죠. 그러면서 분명히 증시에도 호재로 좀 작용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불안감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닌데요. 왜냐면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여전히 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피치에서 이렇게 부정적 관찰 대상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도 이렇게 향후에 그러면서 하향 가능성을 남겼다는 점이 시장에서도 좀 불안 요소로 여기고 있는 그런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피치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이번 합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반복적인 어떤 대치 구도라든지 아니면은 의견 대립이 악화되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하는 그런 성명을 냈고요. 그리고 이제 피치에서 또 한 가지 어떻게 좀 표현을 했냐면은 디폴트 마감 시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엑스데이트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직전까지도 협상이 또 한 번 좀 지연이 됐다. 이런 부분들이 그간 좀 장기간 이어져 오고 있는 거버넌스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이슈에 대해서 그러면 어느 부분을 좀 더 탐구를 해봐야 될까요? 역시 물음을 던져봤습니다. 부채 한도 잡음 끝난 게 아니다. 체크해야 할 점은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한도 이 협상이 난항을 겪을 때도 이것이 증시의 결정적인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좀 많은 그런 상황이었고 실제로 마지막에는 합의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하지만은 우리가 지난번에 부채 한도 관련한 잡음, 대표적으로 2011년에 예를 좀 많이 복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돌이켜 본다면은 좀 아직까지는 걱정할 부분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8월 초에 극적인 좀 타결이 이루어졌다라고 저희가 복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난 2011년 전체로 본다면은 4월 마지막 거래일에 증시가 고점을 찍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좀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10월 3일에 이 저점까지 저희가 봤을 때 S&P 500 지수가 19% 정도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나타냈음을 저희가 기억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때도 보면은 협상이 교착 상태를 좀 이룰 때는 증시가 물론 흔들리기는 했지만은 급락세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당시에도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됐었느냐? 결국은 신용등급 강등이 결정적인 악재로 작용을 했다. 이 부분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7월 중순에 그 당시에 S&P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에 대해서 부정적 관찰 대상, 지금 피치가 하고 있듯이 그대로 이런 조치를 내린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8월 초에 타격이 됐는데 8월 5일에 신용등급이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강등이 됐어요. 그 후에 증시의 움직임이 좀 급격하게 나타났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었죠. 그러면서 8월 8일에 S&P 500 지수가 6% 정도 급락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강등 후에도 두 달간 약간 12% 정도의 증시의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결국 중요한 거는 신용등급의 방향성이다라고 또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종목과 관련한 헤드라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핫한 종목으로 지목이 됐던 종목인데요. 브로드컴을 주목을 하라. 특히 넥스트, 엔비디아로 주목을 하라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까지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I 열풍을 등에 업은 엔비디아 랠리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엔비디아 주가가 오를 만큼 오른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관심은 넥스트 엔비디아가 어디가 될 것이냐. 이걸로 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을 해서 투자정보지죠. 이 밸런스에서는 브로드컴이 다음 AI 플레이가 될 수가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었거든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호실적을 발표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수치적으로 이제 보더라도 컨센서스 대비해서 굉장히 양호한 매출과 이익을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영진이 또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죠. 이 중에서도 차기 회계연도에 AI 관련된 매출이 무려 75억 달러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섹터 내에서 두 번째로 큰 회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엔비디아 바로 다음, 그러니까 인텔이나 AMD, 마벨 테크놀로지 등을 모두 다 섹터 내에서 제친다는 의미로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AI 칩에 대한 수요가 브로드컴으로 좀 집중되고 있음을 감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알파벳은 이미 브로드컴의 AI 칩의 고객사라고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매출의 20억 달러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 역시도 앞으로 이제 AI에 대한 이 드라이브를 크게 걸 것이기 때문에 향후 뭐 몇 년간은 알파벳의 또 전례를 따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브로드컴에 대해서도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좀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벤치마크가 770에서 950달러로 굉장히 높은 목표 주가까지 상향 조정을 했고요. 서스퀘어나 그리고 미지오 그리고 트루이스트 증권까지도 이제 890달러 정도까지 목표 주가를 그대로 올려잡고 있는 모습까지 감지를 했습니다. 네, 이 이슈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물음을 역시 던져봤습니다. 넥스트 엔비디아 브로드컴 매력과 그리고 불안 요인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 것이냐 지금부터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브로드컴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원래는 이제 애플에 대해서 칩을 납품하는 회사로 좀 유명한 그런 회사인데요. 근데 뭐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아니면은 데이터 센터용 칩도 비중이 상당한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연산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AI 열풍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지난 1년간 주가가 약 한 4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놀라운 랠리가 되겠죠. 하지만 엔비디아가 뭐 한 130%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비한다면은 그래도 상승폭이 좀 적다. 그렇기 때문에 넥스트 AI 플레이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력 요인을 몇 가지 좀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되겠죠. 포워드 PR이 이제 10배 정도 후반대에서 브로드컴은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엔비디아가 뭐 한 지금 40에서 50대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두 회사가 사업 구조상의 태생적인 밸류에이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절대적인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브로드컴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 브로드컴이라는 종목은 반도체 섹터 내에서 대표적인 배당주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도 시가 배당률이 약 한 2.3% 정도에 육박을 하거든요. 이런 매력도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불안 요인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좀 미리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AI 열풍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지만은 코어 사업에 대한 우려는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반응이 즉각적으로는 좋지가 않았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3년 만에 매출 성장률이 한 자릿수를 기록을 하면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AI 수혜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현재 코어 사업에 대한 좀 추이까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안 요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카니발레이제이션, 그러니까 AI 관련 제품이 코어 사업에 오히려 해가 될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트루이스트에서는 AI 제품 영향에 대한 효과가 긍정적으로 제한될 것이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브로드컴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마켓맨,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